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생TV의 미생입니다. 제가 오늘은 책 얘기 말고 유튜브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유튜브가 아니고 요즘 제가 이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하반기에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지, 경제 침체가 온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거시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책으로는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뭐 출판하고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현재의 상황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튜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그 많은 유튜브 중에서 믿을 만한 전문가분들이 나오는 인터뷰라든지 아니면은 그분들이 운영하는 채널을 시청을 하면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하반기에 도대체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 박종훈 KBS 그 경제 전문 기자님이 계신데, 그분이 운영한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를 보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은데, 그분이 운영하는 이제 유튜브 이름이 이제 경제 한방이라는 유튜브예요. 이제 거기에서 어제 정도에 올리신 것 같은데, 달러 패컨에 대해서 한 35분간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됐고 공부도 많이 됐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분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100% 다 맞게 흡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건 제 영상이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 영상을 보시고 나름대로의 공부도 되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그분이 이제 KBS 경제 전문 기자신데 굉장히 박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유튜브도 구독을 하고 뭐 인터뷰 나오시는 것도 이제 간혹 보고 하는데, 경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달러 패권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지요. 하반기에 경제 침체가 온다,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저번에도 이제 인상을 했는데, 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차이가 1.75%, 엄청 큰 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기준금리와의 이런 차이가 생기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다 자금을 유출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유출은 없다고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의 기대는 하반기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이제 앞으로는 하락 국면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 그 예측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미국 연준의 그런 전문가들이 모든 다양한 변수들을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종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가장 와닿았던 거는, 우선은 상반기 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예상보다 엄청 낮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좋구나 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 허점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서 고용이 90% 이상, 뭐 95% 이상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 본질을 봐야 됩니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불법 이민자들을 거의 내쫓고, 지속적으로 그 합법 이민자들까지도 뭐 재연장을 안 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십만 명을 내보낸 상태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구인난이 있어서 엄청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단순히 고용지표만 봐가지고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기준금리가 1.75%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예전에도 이런 큰 차이에서도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과거와 현재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는 예를 들어 성장률 6%다 했을 때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있어도 충분히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이제 투자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유출이 없었는데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의 초입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낮은 경제 성장률인데 여기에 정말 초강대국인 미국, 외국인 입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미국의 기준 금리가 훨씬 높은데 우리나라에 투자할 그런 게 있을까? 그러면 충분히 외국인들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 자금 유출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9월달 정도에 미국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앞으로 이제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시장 기대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어차피 또 다시 기준금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이나 이런 거를 빼가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월달에 시장의 기대와 달리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겠지요. 우리나라에서 자금 유출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다가 이제 경기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경기가 좋다는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만약에 경기 침체에 들어서고 하면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외 수출 의존도가 중국이 가장 높다곤 하지만 그 비중이 많이 줄어서 대외 미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경기도 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덩달아 아니면은 미국보다 더 심하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미국의 이제 패권이 시들고 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앞으로 많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랑 별개로 박종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기축 통화를 보유한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만 방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국이 조금이라도 힘들어진다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 달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면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많이 조금 위험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거기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권유를 하는 거는 하나로만 재산을 보유하는 거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거와 같기 때문에 그 재산 분산 투자 의무로 해가지고 그런 달러도 보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도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 기준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하락할 일밖에 안 남았다 해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채에 투자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금리가 떨어져야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다시 이제 기준금리가 더 인상이 된다 하면은 다시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 실현은커녕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물론 이제 가격은 제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긴 했는데 달러가 약 1,300원대 강세로 돌아서면서 그 환 차익 때문에 손해는 나진 않았어요. 오히려 수익은 났는데 앞으로 지켜보다가 미국 국채도 안전 자산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미국 국채도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미국 국채를 팔면 그게 이제 달러거든요. 그래서 달러는 이제 원화로 환전하지는 않고 그대로 달러 보유를 하면서 재산을 이제 원화랑 달러랑 분산을 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도 지금 최근에 넣은 거는 좀 수익이 났지만 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는 못 모를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수익 실현 본 거는 정리를 해가지고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반기 때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로는 현금 확보를 해라.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미래 상황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도
좋은 것도 아니고 계속 박스권에만 머물러 있고, 미국 주식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해서 거품이 낀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국채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부동산도 지금 거품이 계속 빠지고 있죠.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 거품이 빠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가만히 앉아서 까먹는 격이 되긴 하는데, 우선은 당분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공부한 내용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전문가분들 얘기도 듣고, 또 그냥 나름대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달러가 쉽게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도 쉽게 내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재테크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나름대로 제 눈높이에 맞춰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 유튜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뭐 경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런 얘기들이 안 맞을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내가 같이 공부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거시경제 그 분위기를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내용을 최대한 정리를 해서 공유를 좀 해보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